치수 넣기 전에 오일실 확대도 따보겠습니다. 확대 따기 전에 해칭을 꼭 지워 주세요. 해칭을 지우고 다시 넣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로 넣고 여기서 이제 나사가 있죠. 그죠? 나사 요 볼지름 안지름 안에도 해칭 찍어 주시고 여기에 오일실 확대 타원입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입니다. 하던 대로 요렇게만 잡아 주시면 되겠죠. 예, 타원 넣고 전부 다 요렇게 타원을 포함한 형태로 잡아서 CO 얘를 여기입니다. 평면도와 우측면도의 요 윗부분 위치시키시고 타원 기준으로 트림 잘라 주시면 되고요. 자르실 때 보면 여기 해칭 아까 남죠, 그죠? 요까지 잘라 주시고 다 자르시고 나면 다 잡아서 SC 2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배 하고 나면은 이제 치수 넣으면서 우리 뭐 여러 가지 바꿔보는 걸로 하고요. 뭐 선도 바꾸고 이름도 달고 해야 되죠. 나머지는 확대로 나올 거리가 없거든요. 커버부터 차례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부터 차례대로 찌름 찍어 볼게요. 요 외경 잘 찍어야 되겠죠? 요쪽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제일 끝에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외경선 나오고 그 다음 또 뺄 수 있는 게 나사의 PCD죠? PCD 치수 중심선 찍어서 빼주고 그 다음 이제 조립에 관련된 요 위치인데요. 이걸 제가 못하기를 안 넣고 뺐었네. 그대로 갑시다. 지름은 이렇게 3개가 이쪽 방면으로 나와주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내경인데 내경은 이제 반대편으로 이렇게 내릴게요. 요거를 일반적인 커버에서 비교하면 똑같아요. 조립되는 부분이 데이텀 기준 잡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구멍이 그 조립의 원통의 축선과 동일한 축선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동심도 넣어주면 되겠죠. 오일실이 내경으로 바뀌었다 정도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 좀 다른 부분 하나가 더 있기도 하니까 하나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이거는 구멍 치수를 이쪽으로 내려야 되는 위치가 있고 그다음 여기에는 폭 치수를 좀 넣어 볼게요. 전체 폭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낱개가 나와주고 그 다음 여기가 5가 이제 뭐 나오겠죠. 13이니까. 근데 이제 다른 커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얘가 이게 조립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밑에가 뭐 바로 베어링이 있고 뭐가 그런 거 없었죠. 다른 접촉 부위가 없단 말이에요. 요 밑에 보면 돼 있는 게 없어요. 그 공간도 이 단이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공차를 굳이 넣을 이유가 없죠. 공차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3에다가 갈호만 넣읍시다. 13에다가 갈호 치수만 하는 걸로. 다음 밑에는 카운터 보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카운터 보어로 작업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요렇게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 뷰가 있는 이유가 여기서 여기까지 8이라는 치수를 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8이라는 치수 빼기 위함이고 일반적으로 요런 슬롯으로 윗부분 머리 파일을 내고 깊이를 주고 뺀 형상들은 무조건 측면도가 있어야 돼요. 측면도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반절로 나타내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중심선 기준으로 반 자르면 되죠. 반 자르고 대칭 기호 넣음으로써 내면 되는데 그때는 여기다가 치수 8이 나올 수 없죠. 여기에다 내리면 돼요. 여기다가. 요로 옆으로 8을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남은 카운터보어에 관련 치수를 내릴게요. 밑으로 깊이 4.4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드릴 파이 4.5겠죠. 4.5가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때 어떤 개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얘보다는 얘한테 표현하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둘 다 뭐 다를 건 없는데 여기다가 4개를 넣을게요. 파이하고
그러면 파이 관련된 거를 다 집어 가지고 파일을 넣어 봅시다. 요렇게 원형으로 형태가 나온 친구들 다 짜봐서 머릿말 퍼퍼C %% 엔터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치수는 다 나왔어요.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치수는 다 나왔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정해야 되는 기준은 일반적 커버하고 다를 바는 없습니다.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 부위죠. 그러니까 축에 해당이 돼서 소문자 들어와야 되고요. 끼워 맞춘 공차. 여기도 푸시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 사이에 슬라이더가 들어가니까 여기도 구멍에 해당이 되죠. H7 넣겠습니다. 20 선택하고 대문자 H7 구멍 기준으로 잡아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41에는 H6으로 합시다. 소문자 H6입니다. 요 두 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순서는 보자. 얘가 중간급이군요. 여기에 데이텀이 몇 개 들어가냐? A, B 들어가는 형태고, 이게 C 들어가니까 얘가 D가 되겠다. 그죠? 순서상. 알파벳 D로 해서 화살표 먼저 넣으시고요. 40H6에다가 직교하고 밑으로 내려서 지시선 달아주시고, 다시 선택해서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넣어주신 다음에 EOL D가 되겠습니다. D를 붙여주시면 나머지 작업은 이제 기하공차하고 표면 거치기만 남은 겁니다. 제가 그 하던 식으로 선장선 하나 끊어 놓을게요. 여기에 X 들어가야 되죠. X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고, 방해받지 않는 선상의 위치로 한번 가봅시다. L이 자 여기에 꺾어서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조금 길게 뺐습니다. 제가 길게 빼고 살짝만 꺾었어요. 이게 동심도 돼야 됩니다 라는 거였죠. 축선의 어떤 동일함을 잡아주세요. DOL 동심 파이 100분의 2는 일단 지금 기준에선 동일하게만 넣으시고요. 아까 대문자 D였죠. 이렇게 붙이고 나니까 이게 생각보다 기네. 아슬아슬하게 저는 안 붙긴 했는데, 혹시 여유가 안 되시면은 위로 살짝 더 올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시거나 아니면 뭐 이걸 옆으로 조금 더 옮기시거나. 그 다음 좀 특이점이 하나 있는 친구인데요. 일반적인 커버하고 좀 다르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재질이 그 주물이 아니잖아요. GC250이 아니죠. 원래 하던 대로. 아니란 얘기는 전신에 다 칼질이 들어간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칼질을 해야 되는 위치라서 조립품의 특성상 이 위에 접촉하는 기준이 정확해야 되겠죠. 이 접촉하는 기준이 삐뚤으면 안 되잖아요. 삐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데이텀 기준으로, 자, 얘한테서 요면입니다. 딱 생긴 거면 뭐 직각도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직각도를 넣으려고 하면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 LE, 요 팔 부분에 여기 있죠. LE 지시선. 여기 찍어서 이렇게 수평하게 살짝 나오고 클릭 ESC 찍어 놓고 이렇게 빼기. 그래서 TOL 직각도 파이 없이 100분의 1 동일하게 넣고 D하고 바로 붙이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커팅이 되어서 조립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세요. 어떤 강조되는 부분의 어떤 기하공차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표면 거칠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X 세워진 거 한번 데리러 가보죠. 가지고 갈 때 뭐 여러 개 같이 가지고 가서 근처에다 넣어 보죠. 얘랑 얘 데리고 가겠습니다. 복사. WX였으니까 W는 있을 필요 없죠. 그죠? X만 있으면 돼요. 네,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요. 요거는 복사를 이용해서 요 20 옆에다가 20의 가운데죠.
이렇게 위치 하나 하고요. 그 다음 41H6의 윗부분 여기 중간점에 보통 찍으시면 제일 이상적일 것 같고요. 요 두 개는 이렇게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셋이 거를 아까 연장선 하나 그려 놓은 거 있죠? 여기 요다가 붙이시면 딱 안성맞춤입니다. 네, 요게 제일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어떤 작동 구조 그리고 접촉하는 구조를 생각하셔서 여기에는 부시류가 들어온다. 조금은 반당반당하고 매끄러워야 뭐 삽입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하고 그다음 여기 접촉해서 이제 조립되어지는 부분, 그거는 접촉하는 요 부분까지를 동일시되게 보셔가지고 다른 커버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게 오일실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Y가 돼야 되는 거고. 네, 여기 dim브레이크로 마무리합시다. dim브레이크 뭐 치수 잡아놓고 DIM, BR 하셔도 됩니다. 잘라야 할 치수를 잡아놓고 DIM, BR 하면 밑에 바로 뜨거든요. 이때 수동해가지고 십자선의 밑에 부분으로 제가 이거를 뭐 확대를 한다 하면은 이 십자선 아래 방향이 요렇게 하고 이쪽으로 옮겼을 때 요렇게 잡아서 여기를 끊겠다는 의도죠. DIM, BR.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서 커버 완료. 커버는 요게 이제 완성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좀 다르면서 다양하게 들어가죠,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커버는 지갑도 안 넣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얘만 좀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어로 가서 기어의 지수를 내려보겠습니다. 기어 용목표부터 수정을 좀 해볼까요? 용목표 수정하려면 저는 좀 수정할 게 좀 제법 돼요. 모듈 일자리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좀 수정을 해야 되네요. 2에 50에 잇수가 25여야 50이 되겠죠. 전체 이 높이는 모듈이 2일 때는 4.5가 나오면 되는 구조라서 이 4.5 피치원 지름 잇수가 수정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일 때 것짜리를 복사해 오시면은 조금 작업은 수월하겠죠. 보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기준을 알고 계셔야 대응이 됩니다. 수정했고 다음은 지름부터 차례대로 또 내려보겠습니다. 지름부터 차례대로 54 외경, 그 다음 피치원은 50, 그 다음에 내경은 동일한 요 방향으로 내릴게요. 어차피 수정해야 되죠. 여기로 내리고 이 튀어나온 보스부를 지름을 반대편으로 내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지름 내려버리면 막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덜 깔끔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지름 치수 내리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요 위에 치수 폭입니다. 전체 치수 가로 치수 폭이 19. 얘는 제가 두 개 안 내립니다. 그냥 하나하나만 내릴게요. 요거에서 요거 빼면 이게 뭐 얼마인지는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19에서 14 빼면 6이겠네요. 갈로 넣기가 별로니까 그냥 두 개만 내립시다. 내리면 지금 여기서 더 내릴 치수가 뭐 있어요? 이제 더 있어요? 네, 여기서 더 내릴 건 없어요. 수정만 남은 거고요. 국부투상에서 길이 위에 키 폭 4, 키에서 밑에 부분까지의 높이 여유 있게 이렇게 빼주시면 MA에서 갖고 오는 방법이 제일 빨라요. 어제 한 것 중에서 가져오면 되는 부분이고요. 먼저 요거부터 수정하죠. 자, 저는 위로 지금 올렸고요. 지름 관련해서 좀 여기서 훔쳐 올게요. MA 지름 기호만 있는 녀석을 찍어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지름 다 넣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주면 되고요. 이 친구는 12에 이제 H7이 돼야 되는 친구니까 여유를 가지면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넣어볼게요. 자, 요거 치수 선택 X빵 부수입니다. 부셔놓고
위에 보조선 화살표 지우고 다음 숫자랑 이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숫자에 더블 클릭해서 12에 대문자 H7 클릭 맨땅 ESC 하고 치수선 잘린 거 잡아다가 늘려줍니다. 직교가 중요하다 했죠. 직교 중요하고 이렇게 치수를 옮겨줌으로써 완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작업을 매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해야 되다 보니까 습관으로 굳어지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내리면 안 된다 했어요. 반대는 안 됩니다. 옳지 않아. 하나씩 차례대로 또 수정을 들어가 볼게요. 뭐 더 해야 되고 자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 어제 했던 것 중에 요 13.8에 4 옆에 붙는 게 4JS9 요 13.8은 뒤에 공차 플러스 0.1에 0이었습니다. 얘는 키의 규격을 보러 가면 나오는 숫자라고 했죠. 키의 규격에서 어디에 해당된다? 요거하고 1대 1.8 요거 봐야 되지. 그죠? 네. 이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이 공차를 넣어줘야 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요 두 친구를 넣어주기. 저 며칠 전에 넣었던 것 중에 요거 지금 숫자까지 똑같잖아요. MA로 한 번씩 13.8 찍어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찍어주고요. 스페이스바 두 번 반복해서 4JS으로 찍어서 또 와가지고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걸 알기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넣는 방법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은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피로도라든지 흥미가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일하러 가시면 MA를 미친 듯이 쓸 거니까 MA에 길들여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한번 넣어 봤고요. 이제 나머지 치수 중에서 손대야 되는 건 데이텀하고 넣고 그 흔들림 공차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조금 여유있게 잡아 뺄게요. 여기 X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자, 데이텀부터 넣읍시다. LE 12H7 화살표 끝점 찍어서 수직하게 화살표 딱 어떤 순간 되면 나오죠, 그죠? 살짝 당기면 요때 클릭을 바로 찍어요. 그리고 ESC 그리고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들어오고 요게 아까 A, B하고 C가 됩니다. 데이텀 C로 해서 찍어주고 이렇게 붙일게요. 붙였고요.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참 기하공차 얘기 안 했지. 기하공차는 넣는 공간이 지금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꺾을게요 제가. 외경에다가 넣고 조금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반대로 제가 꺾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꺾어서 흔들림 공차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풀리, 기어, 스프로켓은 다 동일합니다. 흔들림은 파이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했죠 그죠? 넣으면 안 돼요. 0.02에 C 해서 반대편이라서 좀 아쉽죠 그죠? 맨땅에 던져 놓고 반대편 중간점을 잡아다가 이렇게 위치시키겠습니다. 자, 가지고 가는 거 기준 표현 거칠기 생각보다 크기는 작은데 들어갈 건 많아요. 특히 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내경도 존재하고 이런 친구들이 알게 모르게 표면 거치기가 많다. 표면 거치기 기준 이빨 부분 Y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Y를 두 번 넣어야 되는 위치 12시 잡고요. 그 다음에 같이 잡는 거 X도 잡아버릴게요. X 잡고 거기에 플러스 밑에 것까지 요거 복사해서 그대로 이렇게 데리고 내려갑니다. 꼭지점 정확하게 찍고 자 여기는 건드리고 살짝 들어가서 찍고 여기도 살짝 건드리고 여기서 찍고 이렇게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 요 X는 내경에 들어가면 되죠. 키홈하고 축하고 여기 붙는 요 자리 있죠. 요 X. 그 다음 여기 X가 둘 다 들어가야 되는 자리. 4JS구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달고 그 다음 뒤집어진 거 그냥 무브로 해가지고 다를까? 여기죠? 이런 식으로 붙이면
요 dim 브레이크로 마무리할게요. DIMBR. 다 됐다 하려고 했는데 아까 왜 넣은 것 같은데 빼먹었네. 어디로 갔지? 아까 잘 안 넣었나 봐요. 그죠? 선만 또 옆으로 이렇게 그어 주시고, 그래서 기어 부분 다 채웠고 커버 부분 다 채워서 치수 배치 이렇게 쫙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다 되셨으면 저장 한 번씩 누르시면 되고요. 자, 커버하고 스프로키 씌웠습니다.